인산은 뿌리 발달을 돕고 열매의 맛과 빛깔을 좋게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대사 에너지를 내는 것으로 NK와 함께 3요소에 속할 만큼 하는 역할도 필요한 양도 많은 비료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비료와는 달리 사용하기가 더 까다롭다고 해야 할까? 여하튼 식물이 흡수하여 효과를 발휘하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흡수하는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땅에 뿌린 건 토양 산도가 맞아야 흡수가 되지, 만약 산성 땅이면 알루미늄과 철과 흡수하여 쓸모없는 인산으로 바뀌고, pH가 너무 높아 염기성 토양에는 칼슘과 결합하는 인산이 많아 실제 작물이 흡수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토양 지온이 15도 되어야 흡수가 되어지니 하우스 재배에서 제일 흡수가 어려운 영양소입니다. 만일 부족하다고 느끼면 인산 연면 시비가 필요합니다. 하우스 시설 재배에서 보통 지온을 높이기보다 공기를 데우는 경우가 많으니 다른 비료도 그렇지만 온도가 가장 높아야 하는 인산 흡수가 가능하니 자칫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입니다. 인산 비료는 주로 인산이 들어있는 광석을 원료로 하여 만듭니다. 광석 그대로는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니 고온 고압을 이용하여 만들거나 거기에 다른 물질을 합성하여 만듭니다. 그 중에서 시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용성인비는 인광석과 사문석을 고온 고압에서 만들어내니 아래 인광석 화학식을 보면 인을 비롯하여 칼슘, 철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문석은 아래 사문석 화학식에도 보이듯이 마그네슘과 규소 등이 들어있고, 이들 두 암석을 원료로 해서 만든 비료는 인이 20%, 칼슘이 이보다 많은 40% 정도, 마그네슘은 12%, 그 외 규소나 철 등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영양소 백화점 비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염기성 성분을 띠고 있으니 산성 토양을 개량하는 성분까지 들어있어 좋은 것은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필요한 타깃이 인산이다 보니 여기 들어있는 인산은 물에는 녹지 않은 구용성 인산 비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용성인비라고 부르죠. 용성인비는 토양에 있는 산성 물질과 뿌려서 흡수하는 근산에 의해 조금씩 녹아서 작물에게 흡수되는데, 단점이 장점이라고 천천히 녹아 흡수되니 한번 치면 그 효과는 오래 갑니다. 비료 효과 발휘 면에서 보든 토양 개량에서 보든 이 비료는 다른 비료보다 일찍, 대비 뿌리기보다 일찍 석회 뿌려 토양 개량하듯이 휴면기에 뿌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할 것 같습니다. 과석이라고 부르는 과인산 석회 비료는 앞에 소개한 인광석에다 황산을 첨가해 만든 비료입니다. 황산을 첨가하는 이유는 광석 속에 들어있는 인이 좀 더 쉽게 녹기 위한 것입니다. 인광석에다 황산을 첨가하니 이 비료는 용성인비와는 달리 산성비료입니다. 대신 물에 녹는 양은 15% 정도, 수용성 인산이 들어있으니 효과는 용성인비보다는 빠릅니다. 성질이 확연히 다른 이 두 비료를 반씩 섞은 비료가 바로 용가린 비료이죠. 용성인비와 가석을 섞었다는 뜻이 이름입니다. 자연적 성질도 용성인비, 과인산 석회의 성질을 모두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앞에 언급한 과석이나 이 용가린마저도 구입하기 쉽지 않아 저는 용가린은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텃밭용 밑비료로 용가린이 적합한데 주변 농자재 마트에서 사기 어려우면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산칼리, 인산칼슘은 가격이 비싸 보통 관주나 연면 시비용으로 사용하지만 만일 밑비료로 인산비료를 사용하면 용성인비료는 구하기 쉬운데 효과가 하세월이고, 다른 것은 인터넷을 구입하기도 싫으면 20일 복비를 그대로 사용하여 NPK를 함께 충족하고 작물에 따라 모자라는 영양소는 따로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산비료는 토양의 밑비료로 살포하시면 때로는 연면 시비를 통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주로 가수농가인데 인산이 과일의 빛깔과 때깔, 심지어 당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산은 느리니 효과를 보려면 필요한 시점보다 20-30일 전에 주어야 하는데 이걸 모르고 주는 전문 농가도 많더군요. 영양소마다 비료마다 갖고 있는 성질을 모르고 그저 인산비료라고 치니까 그렇습니다. 늘 하는 얘기,
차간뒤에 손들기죠. 물론 채소 농가도 때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긴 장마로 땅속에 있어야 할 인산이 용탈되거나 작물을 정식하고 빠른 착근을 원할 때 등입니다. 뿌리 발근을 위해서는 심기 전에 뿌리 발근제나 인산 녹인 물에 침전하였다가 심기도 하지만 심은 후에 따로 살포할 수도 있습니다. 연면십이나 토양의 인산이 부족할 때나 뿌리 발근 목적으로 줄 때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에 녹는 수용성 인산 비료로 주어야겠죠. 그렇게 해 주어도 다른 비료보다는 흡수 속도가 늦습니다. 수용성 인산 비료는 여기 아래 보이는 인산 칼륨 비료와 인산 칼슘 비료가 있습니다. 칼리 효과도 함께 얻으려면 당연히 인산 칼륨, 칼슘 효과를 함께 얻으려면 인산 칼슘 비료를 사용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인산 칼륨비는 아래처럼 젤 인산 칼륨도 있고 제2, 제3 인산 칼륨도 있습니다. 모두 수용성 인산과 가리가 들어있어 비료로 사용해도 되지만 1, 2 인산 칼륨 비료가 많이 판매되더군요. 가격은 20에서 25kg 짜리가 7에서 한 9만원 정도 가더군요. 이들 인산 칼륨 비료 외에도 상품 첨가물 배양액으로 쓰입니다. 앞에서 인산은 맛을 내는 성분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쓰든 인산 칼륨은 물에 잘 녹는 장점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 연면시비 관주 등으로 쓰이고 무려 녹여줄 수도 있고 땅에 살포한 후 물을 줄 수 있습니다만 밑비료로 토양에 뿌리기는 아깝습니다. 또 어떻게 주든 작물 포기 사이에 인산의 효과를 얻기 위해 줄 때는 질소나 가리 비료처럼 포기 사이에 줘서는 소용없습니다. 바로 폭이 가깝게 줘야 합니다. 인산은 토양에서 거의 이동이 없습니다. 인산 칼슘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알갱이로 된 제1 인산 칼슘 비료도 있고 인산 칼슘 액비도 있습니다. 농가에서 동물의 뼈나 골분에 초산을 넣어 만들기도 하더군요. 직접 만들어 보지 않아 여기에 대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시중에 있는 제1 인산 칼슘 비료는 모두 섭렵을 해보지 않았지만 한 포 사서 직접 물에 녹여보니 녹지 않고 갈았더군요. 사기 전에 판매 회사에 문의하니 연면 시비용이라 해서 구입하였는데 인산 칼륨이나 인산 칼슘 대부분 수입품이 많습니다. 이들 수입 업체는 비료 전문 업체도 있지만 그냥 외국과 인연이 있어 무역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녹지 않는다고 결과를 얘기하니 자기도 실험하였는데 모두 부무기 노즐을 통과했다고 하더군요. 부무기 노즐만 통과하면 연면 시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고형으로 된 인산칼슘 비료를 구입할 때는 이런 점을 참고하여 구입하십시오. 정리하면 토양에 뿌리는 인산 비료는 용성인비, 용가린, 과석이 있는데 물에 안 녹는 정도, 즉 완효성 정도는 그 순서대로입니다. 연면 시비나 관주, 때로는 인산 결핍이나 추비로 인산을 살포할 때는 그 중에서도 물에 잘 녹아 효과가 다소 빠른 인산 칼륨 비료나 인산 칼슘 비료를 사용합니다. 칼륨, 인산 칼슘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함께 섞여 있는 가리와 칼슘의 목적을 맞게 생각하여 결정합니다.